정치판에는 우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정치판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들 똑같은 자들이 모여 있지요. 그냥 내 배가 뒤틀리면은 막말하고 당을 바꾸면 된다. 제목을 오늘 콜라와 사이다 둘 합친 맛은 어떨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지금 정치판을 보면은 여당이다 야당이다 나눠 있을 뿐이지 대통령이 우리 쪽이니까 우리가 유리한 여당이다 아니다 논쟁거리가 못 되고 있죠. 하는 꼴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배지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내 배만 채우고 4년 동안 보장받는 특혜만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원들의 4년 의정 활동 아니겠습니까? 배지가 중요한 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집권을 하느냐 이것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느낌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의원이 되면은 4년 동안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직종이고 가장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갑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지. 누가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여당이다 야당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정치는 조폭 수준보다도 낮다. 양아치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콜라와 사이다를 제목으로 합친 것은 콜라 하면은 홍준표, 사이다 하면은 이재명인데 둘이 똑같은 자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요즘에는 마음을 합치고 선배님 운운하는 등 그야말로 정치 협작군다운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저는 늘 우리 정치가 대청소가 필요하다. 더럽고 추잡한 그런 자들이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그 꼴 자체가 얼마나 모순됩니까? 물갈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저들이 국회를 잡고 있으니 이것마저도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열불이 나고 복창이 터지기도 하고 우라가 치밀기도 합니다. 정말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자조 섞인 말과 함께 본론의 말씀을 드려보죠. 지난달 국힘에서 경선을 치르면서 홍준표가 준결승에서 탈락이 됐죠. 바로 그 자리에서 홍준표는 나의 정치 여정은 여기까지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던지면서 홍준표 조용히 물러나는가 했었는데 그 말과는 다르게 그 다음 날부터 오래되지도 않아서 자기가 참고 있었던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응어리진 그 말을 독설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몸담았던 보수를 지켜왔다는 그 당을 향해서 아주 저격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에서 손을 떼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 거칠고 독서를 품으면서 안가품을 하듯이 지저분한 정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여정은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의 정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과거보다 더 급하게 독하게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가 변했다? 왜 이럴까? 아니죠. 저는 홍준표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동안 속안에 꼭 참고 있었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독소를 뿜어내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홍준표를 표현할 때에 밴댕이 소갈 딱지보다도 작은 간장 종직 그릇만도 못한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좁쌀이다, 쪼잔하다, 그리고 조잡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주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튼 홍준표는 큰 그릇의 정치인은 아닙니다. 홍준표가 요즘에 대선 20열도 채 남기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이라든가 김문수보다도 더 언론을 향해서 과격한 독소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엊그제 분풀이겸 안갚음을 하려고 한 것인지 자기가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향해서 오물 내지는 각종 쓰레기를 갖다 퍼서 안기고 비겁한 그런 행동을 보였었는데 그가 자기 페북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노무현 때 일화까지 소개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때의 그 발언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정치를 모를 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에 따라서 꼬마 민주당에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 앓이는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서 그 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의 함의가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며칠 후에 밝혀지겠죠. 이 말이 그냥 우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을까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민주당에서 홍준표 말에 토를 달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민석이가 곧바로 깜짝 놀랄 인물이 이재명 쪽으로 영입이 되어 들어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죠. 여기에 언론이 발을 맞추듯이 이재명과 홍준표의 관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언론 보도를 흘리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준석이가 총선에서 국힘이 참패를 했을 때에 내각 총사퇴 그 얘기가 거론됐을 때 홍준표가 국무총리감으로서는 제격이다. 가능성이 있다. 운을 띄운 자가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느닷없이 한덕수가 물러나가고 그 자리에 홍준표가 들어와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제격이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이준석이가 언론에 띄웠습니다. 얼마 전에 명태균이가 윤 대통령과 홍준표가 독대하는 자리에서 홍준표가 자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노라 하면서 전언한 적이 있었죠. 홍준표의 얘기를 명태균이 전화상으로 했던 것을 폭로했었는데 나에게 홍준표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가 임명권을 주게 된다면은 내가 먼저 한동훈을 제거한다. 날려버리겠다. 한동훈이 눈에 가시라는 것은 윤석열과 홍준표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제안을
윤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했다라고 명태균에게 그 당시에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너스레를 떨었던 것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이런 정황을 본다면은 홍준표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정치판에서 껄끄러운 한동훈을 없애야 내가 산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벌써 3년 후 계엄이 터지기 전이니까 3년 후에 대선에 한동훈이 있어서는 내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내 입지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그때 미리 알고 윤석열에게 뒷흥정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와이에서 연일 페이북을 통해서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님 하면서 홍준표 어촌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때에 민주당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홍준표가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이가 철새 김민석이가 깜짝 놀랄 보수 쪽의 인사가 곧 온다. 깜짝 놀랄 인사를 우리가 영입을 한다. 그 말의 의미를 제가 그 함의를 며칠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대충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이재명, 콜라와 사이다 맛이 어떨까 제목을 그렇게 달았었는데 둘이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정치 지향점이 같습니다. 정치 지향이라는 말은 제가 거둬드리겠습니다. 거짓말 하는 데에, 사기질 치는 데에, 그리고 선동질 하는 데에 있어서는 둘이 누가 앞이다 뒤다 모를 정도로 앞서가고 있죠. 진실되지 못한 두 사람이 합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썩고 시궁창 정치인들은 아니죠. 정치 야바이꾼들, 정치 거간꾼들, 정치 브로커들이 지금도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짓을 정치라는 이름으로 뒷거래를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준표 그리고 이재명뿐 아니라 젊은 층에 속한다는 이준석도 그 뒤를 이을 아주 훌륭한 3인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이 정치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정치에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대선은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참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국립 민복을 다 입으로는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뒤를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려왔던 자들이 바로 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로 나서겠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저기에 흘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론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으면서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는 그 길만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